글로벌 뉴스를 전해드리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개혁개방 40주년이 됐고 또 시진핑 집권 2기고 근데 특히나 이번 양회에서는 중국에 말하자면 헌법이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많이 바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연 앵커 소식 전해주시죠. 올 한 해 중국의 경제와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양회 전인대가 개막했습니다. 전인대 첫날 리커창 총리의 보고에서 올해 성장률과 함께 경제 목표가 제시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함께 올해 양회의 관전 포인트들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올해 양회 이후 시진핑 집권 2기는 과연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무역과 경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중국 문제 어느 분이 제일 전문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진우 소장님이 좀 음모론에는 좀 대가시기 때문에. 아니요, 중국 얘기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잘 모릅니다. 이거 음모론 가지고 소화가 안 되나요? 좀 미리. 그런가요? 미리 좀 알겠습니다. 듣고, 그러면 미리 좀 듣고 이렇게. 일단 그러면 우리 정치 문제 제끼고 우리 성장률 문제부터 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최 박사님께서 6.5라고 또 얘기했어요. 이게 뭐 질적 선장을 얘기하면서 6.5를 주장하고 있는 거는 앞뒤가 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지금 표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좀 모순적인 언행이라고 볼 수는 있죠. 그렇죠. 이게 정상적으로 중국이 정말로 질적 성장을 한다 그러면 이제 6 근처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5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그래도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일단은 정부 자체가 어떤 그런 것도 좀 추구해야지. 예전에 중국 역사를 보면은 뭐 거창하게 얘기할 필요 없지만 농민 반란에 의해서 정부가 전복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 때문에 거기도 먹여 살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는 상당히 산더미처럼 있지만은 그걸 안고서라도 뭐 일단은 성장을 해줘야겠다. 그리고 중국이란 나라는 결국에 소비주도 성장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상하이랑 저쪽에 우리 만주 쪽에 가까운 지역이랑 소득 격차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벌어졌죠. 예, 소비주도 배경은 그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뭐 일단 지금 잘 사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못 사는 충칭이나 이런 서부 개발도 하면서 전부 또 먹여 살려야 되니까 공산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건 사정은 이해하는데 이런 모순이 결국에는 자가당착이 돼서 위기 상황을 몰고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유 이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수출 실적 나오는 거 보면 6.5 넘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하던데. 네. 제가 중국에 3년 있었으니까 중국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번 1, 2월 달 무역 수지 흑자 부분은 뭐 어마어마합니다. 뭐 보시면은 전체 수출이 24%나 증가를 했고요. 1, 2월 다 합해서. 그리고 수입이 22%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흑자 규모가 29%나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543억 달러의 흑자. 뭐 우리 반년치네. 진짜 뭐 어마무지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국 중국이 잘하고 있는 부분은 이 제조업 기반을 굉장히 잘 살려내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던 내용을 짚어보면 작년에 중국이 6.8%, 6.9% 성장을 했죠. 명목상으로 성장을 계산하면 당연히 뭐 한 7, 8% 되겠습니다. 근데 넘죠? 예, 훨씬 높겠죠. 물가 상승률 더해보면. 근데 부채는 14%가 늘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성장이 좀 줄어야 되는데 부채를 늘려가면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여기서 이제 또
시진핑이 장기 집권 얘기 나오니까 문제는 아마 한 5년 뒤가 되면 훨씬 더 커져 있을 거다라는 걱정은 갖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이제 이소연님한테 또 다시 음모론적인 질문을 던지면 이번에 개헌해가지고 시진핑도 저기 그 바로 위쪽 나라 있잖아요. 그 위쪽 나라의 푸시. 예. 푸시하고 지금 똑같이 예. 거기 푸시가 계속 하다가 이제 뭐 헌법 걸리면 총리로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또 대통령으로 올라오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여기 이 CC도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바꾸나요? 소위 말하는 스트롱맨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평생 요즘은 정말 스트롱맨의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한 말도 시진핑 부러워하던데요. 부러워하겠죠. 예, 시진핑을 부러워하면서 정신 주석 되겠다는 거 아주 환상적이다. 미국도 개헌 좀 하고. 예, 자기도 하고 싶은 거죠. 수정헌법. 그랬더니만 뭐 또 미국 언론 벌떡 일어났죠. 조지 워싱턴이 묻으면서 벌떡 일어나겠다는 도. 네네. 그래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도 봅니다. 뭐 중국몽을 실현하고 중국 인민들을 갖다가 중국 인민들의 복리후생을 갖다가 키우고 싶은 국가 지도자다운 꿈도 있겠으나 네. 제가 봐서는 시 주석은 본인이 살려면은 평생 주석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나 내려오는 순간 죽나요? 내려오는 순간 그 좀 어려운 상황 이즘에? 그러니까요. 손본 사람이 얼마나 많고 떨어먹은 게 얼마나. 근데 유 이사님 지금 저 데이터 보니까 트럼프가 저렇게 삥 떴자 할 만하네요. 그러니까요. 너가 그렇게 버는데 좀 사실 뭐 좀 이래저래 해서 우리한테 돌려주기가 힘들면 관세로라도 세금으로라도 좀 달라 할 만하네요. 그렇죠. 많이 버네. 네. 예. 이소연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특히나 이 미국을 포함한 이 태평양은 스트롱맨들의 시대 아니에요? 환태평양은. 예. 그 시진핑 주석이 그 완전히 어떻게 보면 장기 집권의 가도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그 중국 공산당 역사상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된 마오 이후에 뭐 거의 동급이라고 봐도 될 정도의 힘을 가졌는데 이 사람이 미국하고 한판 붙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내에서도 지도력을 인정받을 텐데 우리 사드 보복하는 거 보면 자기 될 때 사드 얘기하니까 우리 얘 혼내줬어 이래가지고 혼내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하고도 한판 붙는 모습을 보여줘야 중국 내에서 지금 이번에 양회에서 지도력을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연임하고 뭐 무기한으로 하려면 난 그럴 것 같은데. 표현은 스트롱맨인데 네. 하는 짓거리들 보면은 근데 시진핑은 좀 스트롱맨 같아요. 아니 이제 푸형만 해도 푸틴 대통령만 해도 그 옛날에 그 메르켈 총리 지 안방에 불러다 놓고 정상회담 하면서 그 송아지만한 시커먼 개 끌고는 그렇죠. 그게 남자입니까? 양아치 짓 했죠. 그 양아치죠 그게. 네. 그건 무슨 아니 근데 거기는 그거 안 해도 계속 양아치 짓을 했어요. 뭐 오토바이 타고 나타나질 않나. 사드 보복도 얼마나 쪼잔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사드 문제가 한국 정부한테 극하고 무슨 뭐 관광객을 보내니 마네 이 칼 문제입니까? 그건 미국하고 맞짱을 떼야지. 그러니까 근데 미국과 맞짱 안 의외로 뜨냐는 거죠. 맞짱 못 뜨는 사람이에요 보면은. 미국은 못 떠요? 예. 확실해요? 뭐 안에서야 뭐 이 잡는지 몰라도. 다른 쪽에 먹을 게 많은데요.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래? 1대1로 하면서 주변 국가들이 거의 파산에 가고 있다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아시아 지역 이쪽이 쭉 연결시키는 요 유라시아 쪽에 쪽에 빨대를 쫙쫙 꽂고 지금 있는 중이지. 꽂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은 거기 지금 열심히 그러니까 싸운다기보다 미국하고 맞짱을 뜨게 되면 그것도 공격당하게 될 거고 당연히 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하고는 맞짱을 안 뜰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본인이 당 대표에서 얘기를 했어요. 네. 자기는 기축통화 아직 자신 없고 2050년 그때 미국이랑 맞짱 뜬다. 그러면서 지금 차라리 지금은 멍석을 깔아주는 트럼프가 고마운 거예요. 자유무역을 주장하던 미국이 오히려 보호무역지로 돌아서는데 그럼 나는 자유무역지 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미지를 쇄신하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나는 돈이 저절로 벌리고 네가 아무리 관세 때려봐야 난 괜찮아. 철강 우리는 10위권 바뀌고 돈 아직도 여유가 있어. 이런 이제 조금 느긋한 거죠. 그래요? 미국, 중국 국내 정치는 관계 없고. 그러니까 국내 정치 안에서야 지금이야 이제 입지를 다지고 법령, 법규를, 판결을 바뀌어야 되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자기파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뭐 숙정을 하든 쳐내고 있는 상황인 건 맞지만 그래도 그게 좀 안정될 때까지는 자기 입지가 확고해질 때까지는 적어도 외국에서의 어떤 그 미국을 견지한 패권을 갖고서 기축 통화를 갖고서 장난 좀 도전할 기축 생각은 통화 없다는 도전은 거예요. 못 하겠죠. 그건 도전은 못 그건 하는데. 굉장히 크리티컬한 겁니다. 미국의 월가에서 가만히 안 놔둘 거예요. 그러니까 기축 통화는 못 덤비죠. 못 덤비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보험 의혹 같은 거는 그래도 한번 붙겠다고 나왔을 수 있지 않겠나. 그것도 이게 이 숫자가 있는데 철강하고 그거는 이제 앞서 좀 보완을 더 많이 못 드리긴 했는데 네, 세계 무역에서 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중국이나 미국이나 그렇게 크게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은 트럼프는 하나의 카드를 쑥 던져가지고 세계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보고 또 국내에서 그리고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분위기 측근인 좋게 예, 그 재무장관 무느친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거 해도 미국 성장률 3% 하는 건 문제 없다고 발언을 했거든요. 그거는 네. 이제 뭐 자기들은 뭐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음. 한번 던져보고 반응 보고 뭐 이런 그게 이제 게임 이론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들도 계속적으로 이제 어떤 대응과 도전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경제 운영을 해가는 거죠. 말로는 고립주의나 우선주의 한다고 그러지만 그런 계산을 다 치밀하게 서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번에 양회가 원래 이제 정책의 방향성을 잡는 게 양회잖아요. 향후 5년 동안 중국은 이런 정책을 추진해 가지고 나가겠다는 게 양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는 요번에 개헌이나 이런 걸 요번에 얘기할 문제가 아니었죠. 그건 작년에 했어야 되는 건데 요번에 하는 건데 그러면 요번 정책 아젠다 중에는 틀림없이 미국의 그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게 아마 틀림없이 아젠다에 올라와 있을 텐데 거기에서도 그런 결론이 우리 이거 그냥 대충 한 대 맞아주고 넘어가자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건가요? 일단은 뭐 지금 당장 본인들의 피해가 닥친 건 아닌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도 중국도 말로는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언젠가 자기들한테 계속적으로 칼날이 제어올 때는 뭔가 액션을 취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에서 그동안 중국에서 어떤 변동성이 커졌을 때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한번 위안화 국제화한다고 그렇게 하고 SDR 들어가고 막 이럴 때 보면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당당했다가 갑자기 뭐 증시가 빠지거나 하면 뭔가 미국에게 좀 수그러드는 듯한 느낌은 들었거든요. 계속적으로. 또 압력이 들어가는 게 들어가면 그러면 결국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제가 봤을 때 중국의 거대한 금융시장을 열기를 지금 열려라 참기를 외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아직 중국도 알죠. 왜냐하면 열었다가는 미국 월가 자본한테 모두 수입되니까 그런 거 알고 있어요 분명히. 조심스럽고 이거 어떻게 열어야 될까 중국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배경이라고 음모라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트럼프는 계속 카드를 이렇게 던지면서 중국의 어떤 그 궁극적인 목표인 중국 시장을 어떻게 개방시키느냐. 그 지적재산권 조사한다는 거, 안보 문제 한다는 거 다 그게 결국에 중국의 그 거대한 보물 같은 시장을 열어놓는 게 아마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어떻게 그거를 대응하고 응전을 하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아시아권에서는 패권을 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남중국해 문제부터 해서요. 특히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경제 금융시장 문제보다 더 숨어있는 뭐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외신이 나왔지만은 대만 문제를 과연 자기들의 목숨과 같은 좀 비슷한 금과 억조 같은 대만에 관련된 문제를 자꾸 미국이 쑤셔놓으면은 중국도 분노를 하긴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대만에 관한 문제는 그냥 분노만 하고 어떻게 대응을 못 하겠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소가리는 굉장히 할 것 같습니다. 소가리는 하죠. 그래서 남진아해 문제와 우리 북한하고 관련된 문제를 서로 바터를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뭐 가능성도 굉장히 높이 있는 거고요, 그것도. 근데 그거는 한번 계속 와칭 포인트가 아닐까 봅니다. 그건 와칭 포인트죠. 계속 올해 내네요. 중국은 그 대만 문제보다도 사실은 남진아해 문제가 그렇죠. 중국의 모든 물자가 들어오는 길이 딱 그 길로 말레이시아의 무슨 해협이죠? 거기하고 이 남진아해하고 요걸 통해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막아버리면 중국도 자빠지니까. 그래서 그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크리티컬 포인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석이기도 하고. 공산당 입장에서는 명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대만 문제를 굉장히 좀 날카롭게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만 문제를 걸더라도 결국은 남진아해의 중국 해군의 영향력을 예. 미국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느냐 안 하냐. 말라카 해협 예. 다음에 이어서 예. 남진아로 올라오죠. 미국이 이렇게 약 올리는 게 뭐냐면 계속 대만 문제도 얘기했다가 또 이렇게 막 철강 문제 이렇게 외곽으로 이렇게 했다가 계속 중국 자극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트럼프의 목적은 중국에 그게 이렇게 왜 하면서 궁극적인 뭔가 있는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금융시장을 금융 개방으로 자본 본다. 시장을 중국에서 완전 오픈해 버리면 월가의 거대 자본들이 나와서 막 해쳐 수 있는 놀이터가 될 수 있으니까 한국처럼요 이렇게 ATM기가 될 수 있으니까 하는데 중국은 뻔히 알고 있어요. 그거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좀 조심스러운 거죠. 우리는 외환위기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열었지만 예. 열겠어요. 중국이 나 같으면 안 열 것 같아요. 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수는 있죠. 예, 나중에 그- 가겠죠. 미국이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가겠죠. 네. 중국은. 네, 지금 결론적으로는 이 중국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겠죠. 무슨 말이냐면 경제 성장률 6%, 7%, 8%, 뭐 명목 8% 이런 데서 예금 금리가 1.5%입니다. 중국은. 근데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많은 예대 마진을 가지고 중국 은행들이 계속 부실채권을 서포트를 하고 있다는 거죠. 부실채권이라기보다는 공적 기업들이 막 투자를 하게 하는 걸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타나면 예금 금리를 안 올리면 안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그리고 마진이 너무 죽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자본 확충이 안 되는 상황이 터지면 그땐 열어야 되겠죠. 이제 그게 언제냐고 저는 매일같이 계산을 하거든요. 매달. 근데 뭐 아직까지는 한 4년 정도 남아 있는 것 같다. 4년 남아 있다. 아이고 계산을 뭐 빠듯하게 하시네. 그 4년까지 계산이 나올 정도면. 네. 네. 어쨌든 그럼 오늘 말씀하신 거를 보면 중국이 아직 기축 통화 도전은 2050년이나 넘어야 된다는 말씀. 어렵죠. 미신 네, 거고. 미국이 하와이안 그죠? 있죠. 네. 그 바로 그거는 그런 크리티컬한 거고 네. 무역 질서에서 서로 치고받는 거는 뭐 사실은 지금은 이 그냥 흉내만 내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이고 그죠? 그렇게 지금 뭐 현재로서는 별다른 변수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면 시장은 그자도 그 한번 쉬어가야 되는데 울고 싶은데 뺨을 맞은 거다. 결론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맞아요? 아까 잠깐 우리 일부에서 이 외신 인사이드 넘어오기 전에 우리 유 이사의 표정 보셨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확신을 가졌지 않습니까? 일부 토론 끝에 여기에 약간 어렵게 보는 사람이 3명이나 되는구나. 이거면 나는 이거 확신을 가졌다. 나중에 낙관주의자잖아요. 근데 저렇게 모델 갖고 돌리고 막 수치 들이대고 하면은 우리 같이 근거 없이 이걸로 그러면서 할 버티는 말이 사람은 할 없어져요. 말이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